이번 시간에는 사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의 운명을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뭐 앞으로 앞날을 또 어디까지 내다볼 수 있는지, 진짜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것을 내다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뭐 저 블로그를 그 블로그에 있던 분들은 제가 이제 글을 심오한 글을 좀 쓰고, 저 블로그도 보여드렸지만, 어, 제 블로그죠. 블로그를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만으로 3년, 횟수로는 한 4년 됐다고 치면 그 정도 했는데,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 정도 했는데 연예인 사진도 많이 올렸다고. 그 정도 했는데 팔로워가 370명밖에 안 된다는 건 되게 적은 거거든요. 그만큼 매니아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왔다가.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하고 온 건지 모르겠어. 또 특히 유튜브도 제가 이번에 방송하고 사람들 몇몇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뭐 방송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저한테 대단한 어떤 대단한 기대? 환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다른 데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 물론 그럼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런 걸 요구하는 거겠지만은,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몰라서 그런가, 그거를 뭐 잘못됐다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방향은 잘못됐다는 건데,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하면서 말을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어 제가 이제 음성으로만 들으시면 되니까 라디오처럼 들으시고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 상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아래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오셔서 블로그에서 공지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음. 일단은 봅시다. 저기 어떤 예를 들어야 할까? 뭔가 자기가 가진 어떤 환상, 자기가 가진 기대, 뭐 그런 걸 가지고 엄청난 기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보면은 완전 다 쪽집게처럼 다 찍기를 바래. 그러니까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는 정확히 언제 뜨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동계약, 무슨 중요한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하면은, 그런 경우는 제가, 위험하다. 이때는 좀 위험하니까 좀 피해라. 이때는 뭐 좀 해라. 뭐 이날이 좋겠다. 이런 거는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업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는 게 갑자기 사기나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수가 있을 때는 좀 피해가면 되잖아요. 그런 흉이 있을 때는 좀 피해가는 게 맞아.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한 그런 계약 있는 것은. 그런데 이제 내가 언제 정확히 뜰까요? 언제 정확히 잘 될까요? 막 이런 것들. 물론 제가 이제 블로그에 연예인 사주들도 언제 뜬다, 뭐 언제 잘 되고 언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서 정확히 그걸 맞춰서, 그것 때문에 이제 블로그가 좀 팔로워가 늘고 상담이 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서예지 씨나, 아니면 추 같은 경우는, 애들이 워낙 내가 심오한 글만 쓰다 보니까 추 같은 경우는 내가 맞췄는데도 반응도 없어. 예. 그 추도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때 활동 계속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기획사까지 쫓겨나서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돌 연습생이면 그 아이돌이 해체되거나 그러면은 회사에서 그만두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다는, 그게 좀 장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추는 그게 아니더라고. 잘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 그래도 나와서 오히려 나는 그렇게 또 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 원래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음, 그렇게 반짝하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 근데 잘 됐잖아요. 근데 워낙 내가 그 철학적인 글만 쓰다 보니까 이제는 맞춰도
반응이 없어.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잘 맞춘 것도 있어요. 잘 맞춘 것도 있고 딱딱 집어 가지고 "언제 뜬다."라고 해서 잘 맞춘 것도 있는데 언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잘 맞추고. 근데 이게 100%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권은비 님 같은 경우는 "언제 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해에 뗐 다음 해에 떴어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제가 이제 권은비 님을 아예 거의 뭐 아예 뜨지도 않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 그러니까 별로 관심도 없을 때, 그때가 언제야, 도어인가 도어? 1 집이었나? 솔로 1 집이었나? 그때 뭐 반응도 별로 없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때 보고 놀랐거든, 그거 보고. 근데 '이게 왜 안 뜨냐.'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글을 써제꼈거든. '얘는 분명히 뜬다. 뜰 요소가 많은데 못 뜨면은 회사 책임이다.'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내가 뜬다고 해서 뜨긴 떴는데 어 그 시점을 정확히 내가 못 맞췄단 말이지. 그러니까 왜 못 맞춘지는 지금 알아요. 내가 이게 안 본 게 하나 있었어. 제대로 안 본 게. 안 본 게 하나 있었고, 뭐 어떤 분이 뭐 큰 흉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정확히 찝고 그런 거 있어. 근데 어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사주는 아니야. 그러니까 딱 정확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정확히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시점이라는 게. 어? 근데 자기는 이제 내가 뭐 뭘 맞춰서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은 막 그 기대치를 갖고 오나 봐.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은 "그게 아니고 이런 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너가 전반적으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그게 더 중요하고 지금은 너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그 집착만 하면은 뭐 "되것도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도 막 그런 나몰랑이야, 나몰랑. 아몰랑 "너는 답만 줘." 뭐 이렇게 간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제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되게 위험한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잘 될까? 그렇게 집착하고 막 기대하고 그러면 인생이 왜 있어요? 내가 그렇게 다 찝어준 대로 될 거면. 말했지만 정확히 찝어지는 그런 운대가 있어요. 사주가 있고 그런 운대가 있고, 어 사주가 이제 뭐 그런 사주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고.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하냐고. 자기는 모르는데. 뭐 모르니까 뭐 그런 거는 이해를 한다지만은, 예를 들어 그 시험운이나 그리고 시험운은 사주로 보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서구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건강은 의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 일단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립하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뭘 말해도 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아세요? 건강은 내가 관리하는 게 나름이야. 의사한테 뭐 처방받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관리받고, 내가 어떻게 하냐의 문제거든, 건강이라는 건. 그렇게 정립을 하고 들어가면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조심하고 이때는 건강을 조심해야 하는 때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는 거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주로만 100%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것만 보고 이때는 뭐 좋아하고 이때는 뭐 하고 이때는 뭘 해야 하고 이때는 건강 어딜 조심해야 하고 이 지랄로 가면은 뭐 하려고 요 사주를 보지? 그냥 영생교 집단으로 가지. 무슨 말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시험 이제 여기 저희 블로그 베프 조대감이 있는데, 그 아이도 처음에 저한테 시험 때문에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래 시험은 어 저기 사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물론 이제 사주로 좋은 날 나쁜 날이 있지만은 공부 시험이라는 거는 좀 자기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날이 있는데 내가 뭐 지방대 갈 실력인데 지방대 갈 실력이 좋은 날이 왔다고 해서 서울대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그 현재의 자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험이라는 거는 '사주를 이렇게 본다.'라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참고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러면 그거를 좀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해야 하거든 사람이. 근데 이해 못하고 "나는 몰라. 나는 이런 기대하고 왔는데." 그거는 내가 잘못된 그럼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실망하고 간다고 쳐요. 그런 게 했으면 실망하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은 내가 뭐 실망을 안겨준 건가? 본인이 그런 착각 속에 본인이 스스로 그걸 생각을 해서 어떤 그걸 뭐라고 그래야 할까? 하나의 어떤 관념을 본인이 스스로 형성을 해서 와 가지고 본인 성에 안 맞는 대답을 하면 그래서 저는 뭐 그런 평판이나 별로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건 본인들 인생이잖아. 그죠? 음. 본인들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쉽게 사주로만 좌지우지하는 그런 걸 그렇게 듣고 싶어요? 어쨌든 조대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너가 대우는 정말 지금 좀 안 좋다. 시험 보기 좋지 않은 때다. 공부 집중도 안 되고. 하지만은 올해 딱 좀 기회가 좀 왔다. 그러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봐라 그랬어요. 저도 좀 희망을 좀 걸었지. 이제 워낙 힘들어하니까 본인도 이제 의기소침해하니까. 근데 친하기도 했고 애가 워낙 착해가지고 제가 이제 또 잘해주기도 해서 그런 정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대로 갔어요. 근데 말했죠. 대운이 좋지 않은데 세운에서 그러니까 올해 운이 좋아서 그걸 또 잡아줬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더라고. 시험은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공부를 그닥 안 했는데 시험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때 최고 점수가 나왔어. 본인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그대로 간 거죠. 딱 그대로 갔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오면 딱딱 찍어서 너 이때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요 언젠가는 한번 틀려요. 찍기 논리로 가면. 그게 제가 이제 원래 솔직히 그렇게 뭐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걸 되게 지향하는 사람이라. 근데도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연예인 사진 다 이게 뭐 찍죠. 근데 그거는 사주를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해야 하는 거야. 해야 하는 건데 제 말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찍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지향점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의미를 두는 게 지향하는 게 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사주를 그렇게 공부하고 여기다 기술적으로 사람들 거 찍고 하면은 그런 것만 올리지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불교 말을 전하고 불교 이제 스님들이 도 닦는 거니까 결국은 이것도 도 닦는 거거든. 이 말은 뭐 일반인들은 뭐 좀 이렇게 와닿지 않겠지만은 제가 이거 글 쓰는 거 많은 것들이나 제가 뭐 유튜브 방송도 좀 이제 좀 뭐 그런 것도 올렸지만 선업이니 악업이니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그걸 정립하고 나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사주가. 음. 내가 무슨 뭐 방송을 어떻게 했길래 나한테 환상을 갖고 막 그렇게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환상을 갖고 왔다는 거는 내가 뭐 신적인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음.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잘못된 거거든. 음. 근데 이제 뭐 맞추긴 잘 맞춰요. 어? 근데 그건 내가 자만하고 좀 뭐 이렇게 으스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뭐 말을 하면은 다른 데서 보면은 뭐 좀 안 좋은 데도 많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다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명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기본하겠지. 내가 안 봐서 그러지만은. 근데 이제 사주를 나한테 상담 온 사람들 보면 어디서 이상한 형편없는 소리를 들었는지 막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제 하는 얘기지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또 혹자들은 뭐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유튜브를 알거나 뭐 그런 분들은 또 한번 떠보려고 싹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당연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왜냐면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이해는 해요. 뭐 그런 것도 이해하고 뭐 이제 물론 이제 사주를 자기가 엄청난 환상을 가져가지고 딱 이제 언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저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연예인 사주를 딱 푸는 거 보면 좀 굉장히 막 치밀하게 풀어버리니까 딱딱 찍어가지고 그걸 기대하고 오는 사람들 많더라고. 요새는 없는, 블로그에는 없는데 이제는. 근데 저기 뭐 한때는 좀 많았어요, 그런 게. 근데 이제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하냐고, 그걸 다. 그리고 그것만 꽂혀서 왔잖아요, 그 사람이. 그것만 꽂혀 왔는데 그 사람의 현재 그 마음 상태나 포지션이 개차반이야. 그럼 이게 딱 내가 딱 봤는데 운과 다르게 그 사람 마인드가 완전히 개차반이야. 그냥 뭐 완전히 뭐 없어. 그냥 정신이 나가 있어. 나가 있고 막 뭐 이렇게 사람이 막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응? 뭐라 그래야 하냐? 그냥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뭐만 보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막. 예?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렇게 약간 뭐 완전 살짝 돈 거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잘 될까요? 응?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사주 운보다 중요한 게, 물론 운에서 그런 걸 성격까지 알 수 있지만, 운보다 중요한 게 현재 자기 마음가짐이다라고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잖아. 우리 인간은 숨을 쉬는데, 제가 숨을 잘 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사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하려나? 뭐 사주라는 게 뭐 대단한 어떤 비기, 아니면 뭐 뭔가 숨겨져 있는 엄청난 사실, 판타스틱한 거,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응? 진짜 뭐라고 그참 무슨 생각을 그렇게 좀 하는 건지. 뭐 좀 더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보면, 이걸 절대 뭐 내담자님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어리석잖아. 응?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라 그래, 답답해요. 아니 저런 마인드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을 해요. 응? 그게 되게 병적으로 잘못된 건데, 응? 그거를 모르더라고, 본인 자신들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뭐 어떤 분들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다음 대원이 바뀌는데, 다음 대원은 제가 뭐 사업이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내가 운이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애매한 운도 있을 것이고, 그냥 중간인 운도 있을 것이고, 좋은 운도 있을 것이고, 확 바뀌는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산수 공식 같은 건 아니야. 이거 물론 공식도 있는데 그렇게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야. 똑똑한 사람들이. 뭔가 딱 인풋이 딱 뭐가 들어가면 아웃풋이 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 자기가 딱 뭐 자로 잰 듯이. 그런 게 아니거든. 여기서는 똑똑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명리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갈 때는 그 치밀하고 똑똑하고 필요한 게 하겠지. 하지만 결국은 똑똑함이 아니고 현명함이 필요하거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이 사례를 말씀드릴 때 이 내단자님이 절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답답해서 그러지, 답답해서. 아까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그죠? 사업에 대해서 뭐 그것도 그렇고, 뭐 근데 제가 이제 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계약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은 뭐 이때 괜찮은데?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죠. 당연히 좀 대운이 안 좋아. 10년 대운이. 그러면 세운에서는 좀 막아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 되게 세운까지, 그러니까 10년 대운도 안 좋고 1년 세운도 안 좋은 그런 운에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서 왔어. 그럼
내년에는 올해보단 낫다. 그러면 내년엔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이유가 10년짜리는 안 좋잖아. 그러면 안 좋은 거거든. 안 좋은 거잖아. 안 좋은 건데 어떻게 희망을 줘야지. 근데 내가 거짓말은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짓말은 한 건 아니고 올해보단 낫다. 근데 대운이 그러면 나도 거기서 거기라. 대운이 안 좋으면. 음. 근데 이제 뭐 내가 거짓말은 한 건 아니고 그대로 말해준 거고 또 뭐 말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돼서 속상해서 왔는데 아 내년도 힘들어요 뭐 그렇게 하자는 말하기도 그렇고 응?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뭐 그런 건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내담자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음, 올해 시험이 붙느냐 시험이 붙느냐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 그거는 이제 아까 뭐 얘기한 것도 있죠. 조대감 얘기. 뭐 이제 그건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뭐 그렇다. 그거는 이제 정확한 시점을 맞추려고 그거를 계속 파고 들어가면 어 이게 답도 없다. 하지만 나는 올해보단 내년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끝나야 하는 거거든. 거기서 끝나야 돼. 근데 그 말이. 근데 그걸 끝내지 못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다른 데서는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선 얘기했는지 왜 여기선 얘기 안 해주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 본인이 그런 거에 집착하면은 나중에 그게 만약에 우연히 맞았다고 쳐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이제 뭐 5명, 6명한테 5명한테 사주를 봤다고 쳐요. 그러면 그 중에 대답이 다르다고 치면 그 중에 뭐 한 3명이 맞췄다고 쳐. 그럼 3명한테 꽂힌다니까? 그러면 본인이 혼자 망상을 만들어내.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꽂혀가지고 나중에 또 거기 완전 신봉해가지고 거기 또 찾아가.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찍다 보면 언젠간 틀리거든요. 응? 말한 대로 뭐 내가 본인이 잘못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애매한 운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무당도 그렇잖아. 무당도 가까운 미래에 있는 건 맞춰요 잘. 근데 먼 미래는 변동수가 많아서 잘 못 맞춘다고. 내가 이제 그거를 뭐 자신이 없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니 앞으로 운이 좋고 이제 내가 그랬죠. 앞으로 운이 좋고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런 거에 좀 연연하지 말고 꽂히면은 이게 빠져나올 수도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명리는 그런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아까 말해주는 돈 뭐 이렇게 아주 흉하거나 돈 쪽으로 뭐 그렇거나 그러면 내가 딱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겠지. 물론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그거 보고 오신 것 같아. 월, 연, 아니 대운, 세운, 연도, 월, 일까지 딱 찍어가지고 그날 딱 들어가면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이성으로 따지면 고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계약을 한다든지 그걸 딱딱 찍어줄 수 있어.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시험이나 이런 거는 아까 말했지만은 내가 포지션이 중요하단 말이지. 내가 지금 현재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역량이 내가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대로 지방대 갈 역량인데 서울대 갈 그거 얼마나 준비됐는지 난 모르잖아요, 그게. 그죠? 근데 그게 운이 딱 좋은 날은 시험은 이렇다고 운이 딱 좋은 날은 나한테 좀 유리한 날. 그러니까 나의 평소 그것보다 좀 더 되는 때. 그러니까 내가 한 60이면 역량이 한 70까지는 딱 올라갈 수 있는 딱 그때 그런 거는 나온다고. 근데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인생이 딱딱 어떻게 정해질지 자로 잰 듯이 알 수 있냐고.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데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승진하거나 그런 운이 있어요. 그런 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봐요. 그런 운이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관인소통, 정인이 와서 관인소통하거나 아니면 재생강하거나 그거는 당연히 책에 나오잖아. 그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뭐 어떤 사람은 그 운이 왔는데 그 운이 아니고 다음 해에 승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자로 잰 듯이 그렇게 딱딱 오는 게 아니고 좋은 운이 왔으면 그 다음 해에 그 결과가 오는 사람이 있다고. 유난히 그런 사람이 계속 그런 사람이 있어. 계속 맞물리듯이 계속 다음 해에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일어날 일이 22년도에 일어나고, 뭐 19년도에 일어난 일이 20년도에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실제로, 진짜로. 근데 어쨌든 문제는 뭐 관이소통이나 재생관이나 이런 어떤 승진하는 이런 기본적인 공식, 이런 공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 빼박으로 딱 좋은 때야. 그러면은 뭐 그때는 당연히 뭐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딱딱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 안 해준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왔어. 그러면은 뭐 자기가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물어본다면, 뭐 내가 어떻게 확답을 하지, 그거를 갖다가? 변수가 너무 많은데? 그 관운이 있다고 쳐요. 그럼 다른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라는 거라.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주가 관심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 하나만 보고 오거든. 근데 사주가 봐야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어? 뭐 지지, 천간, 뭐, 그거만, 그 글자만 보나? 십이운성, 신살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치고받고 하는 거, 글자 하나가 치고받고 하는 거 다 봐야 하는데, 응? 솔직히 재성 들어오면 다 좋고, 인성 들어오면 다 좋고, 그런 거예요, 구조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인성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있어. 어떤 사람이, 제가 옛날에 상담 오신 분이었는데, 정인정관운이 들어왔어요. 그건 길신이잖아. 우리가 따지면은. 근데 그 사람은 그때 망가졌어. 운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엄청 힘들어했어. 그건 뭐냐고. 형충이합도 봐야 한다고. 세목제가도 봐야 하고. 음. 근데 진짜 딱딱딱 그거를 막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그런 거는 문제가 있어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답을 내놔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착각을 한 거지. 내가 뭐 이제 내가 잘못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뭐 이제 제가 필요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맞다고, 뭐 필요한 사람은 딱딱 찍어주기도 해요. 뭐 위험한 사업이나 뭐 그런 거. 근데 상담을 와서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니어서 아닌 거라고 말하는 거거든.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맞다라고 고집을 계속 피우면, 제가 더 온 사람보다 제가 더 잘 아니까 뭔가 들으러 온 거잖아요. 근데 들으러 왔는데 자기 말을 하려고 오면은 이건 답도 없어요. 응? 내가 몰라서 그러겠어? 아까 말했지만은 그게 꽂히면 약도 없다니까? 미치면 약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아니 저번 달이지, 무진월에 이제 오기 전에 제가, 이번 달은 괜찮으니까, 또 그것도 있네. 2월 달이었나? 2월 달쯤인가 보자. 잠시만. 맞네. 병인월, 2월 달에 병인월에 제가 약간 그때 좀 뭐라 그러지? 긴장을 좀 했어요. 이씨, 좀 뭔가 일이 안 좋을 일이 있을 텐데, 이제 월운도 저는 보니까, 네. 뭐 근데 뭐 설마 큰 일이야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뭐야, 계좌 해킹을 당했어요. 계좌 해킹을 당해가지고 돈을 좀,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돈이 큰 돈이 아니었으니까, 거기 있던 돈이 큰 돈이 아니었으니까, 좀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가상화폐 지갑 콜드 월렛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 원래 그게 해킹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해킹이 됐어요. 나노 월렛이라고. 근데 이제 그게 어이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뭐 제가 뭐 큰 돈은 아니었어가지고, 한 몇십만 원, 한 40만 원 그랬는데 멘탈이 나간 거죠. 되게 무섭잖아, 해킹이라는 게. 근데 이 해킹이 이번 처음이 아니거든요, 제가. 해킹이 한 2번 당했어. 그러니까 아니, 콜드 월렛이 해킹 당한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나는 되게 그랬는데, 그러면서 홍보는 자기네들이 뭐 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 이 지랄하고 있거든. 응. 뭐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그래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
다른 걸 보면은. 근데 어쨌든 내가 무슨 일이 있겠어 했는데 그날 그렇게 당한 거야. 그래서 멘탈이 완전히 나갔죠. 아,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정말?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어디서 무슨 살이 날라들어올 줄 모르잖아요. 그 병이너리. 나는 이때 좀 경계를 하긴 했지만, 긴장을 하긴 했지만, 내가 긴장을 한다고 해서 어디서 뭐가 날라올 줄 모르는 거란 말이지, 그게. 이런 운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운도 있어. 그리고 또 이제 무진월. 이번 달은 제가 이제 뭐 투자한 게 좀, 이번 달에 또 투자한 게 좀 올라가겠네? 그게 은근 좀 기대를 했거든. 근데 이게 문제라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가요, 잘.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양자역학을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양자역학.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관측할 때와 관측하지 않을 때가 결과값이 다르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거기에 꽂혀서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 인생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잘 돼요? 물론 맞출 때도 있지, 당연히. 근데 이제 연예인 맞추고 그런 거는 이제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니까 잘 맞추는 거고, 자기 일은 잘 못 맞춰요, 원래. 그러니까 뭐 운이 뭐 좋고 안 좋고는 당연히 있지. 그래서 이제 안 좋을 땐 좀 경계하고 하는 거지만은, 이번 달에 어쨌든 나는 좀, 투자한 거 좀 잘 되겠네라고 했어. 그 생각을 했어. 근데 아니야, 무슨, 아이, 참, 말도 안 되게. 제가 이 무진원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좀 기대했는데, 제가 게임에 빠진 거예요, 게임. 지금 요새 게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이제 게임도 뭐 이제 못 나오겠고, 중독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그 돈이랑 게임이랑 뭔 상관이 있냐고 하겠는데, 재성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야, 내가 게임하고 있네. 뭐, 이러고 있었거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보니까 어머니가 저기, 좀 이번, 어제야, 무진월에 좀 운이 좀 좋은 때였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받는 운이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어머니가 좀 좋은 날들을 좀 보냈죠. 예, 월운이니까 월운에서 뭐 그렇지만, 월운이니까 그랬는데, 제가 딱 보니까 5월 달까지는 계속 그 혜택을 받겠더라고. 음.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5월까지는 그래도 그렇고 6월부터는 이제 끊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엊그저께 끊긴 거라. 그러니까 5월 지금 얼마야, 이제 거의 왔지만은, 5월 23일이네, 오늘이. 그러면 나는 이제 6월쯤 생각을 했는데 좀 일찍 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언제 비 와요? 언제 날씨 기온이 이제 좀 와요?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응? 예년 작년보다 더 추울 달도 있고, 그죠? 예년 비교해서. 그런 거라. 물론 그 날들이 딱딱 있는데, 정해져 있는 날들이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혜택을 받는 운이 언제 끝나는지, 이런 것들은 딱딱 떨어지는 게 않는다는 거지.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좋은 날에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헤어진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그 날짜를 찍을 때 좀 유리한 날이 있긴 있죠. 근데 유리한 날이라고 해서 그 남자가 돌아오는지는 100% 내가 장담할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유리한 날이라는 건 그 남자가 좀 돌아오기께 그 남자의 마음이 좀 약한 시점이 있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남자도 어떤 여자가 싫어졌을 때, 싫어졌다가도 어느 날은 좀, 아유, 내가 좀 너무 했나? 그리고 또 걔가 원래 착한 애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딱 들어가는 거라고,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 남자가 완전히 돌아올지 안 올지는, 그거는 100% 장담할 수가 없다고. 응? 유리한 날을 딱 찍는 거지. 그렇게 좀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그 시험이나 이런 거는. 물론 이거는 예를 든 거고, 이제 남자가 딱 오는, 이 사람 남자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딱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주가 얼마나 더 형태가 다양한데,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온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애매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꾸 그런 거야. 다른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나는 얘기를 안 해주냐 하면은, 그럼 거기 가서 봐야지. 왜 와, 왜? 환상 좀 갖고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랬어. 다른 데서는 그렇게 찍는 게 문제가 된다. 응? 다른 데서는 걔네들이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건데, 언젠간 한번 털린다, 걔도.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그 사람이 계속 그 찍는 짓을 한다고, 찍는 행위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 자기가 100명이라는 손님을 받으면, 그럼 거기서 한 자기가 적중률이 좋아서 한 70명 맞춘다고 쳐요. 그럼 7명은 계속 자기한테 맹신을 하게 된다고. 그럼 다음에 또 온다고. 그런 방식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그, 그 사람은 이제 그거고,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라고 해야 하냐? 내담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5군데 딱 봐서 3군데 맞췄다. 그러면, 아니 5군데 봐서 1군데 맞췄다. 한 군데가. 그럼 거기만 맹신한다고. 그럼 우리 무당한테 팔려가지고 막 정신줄 놓고 막, 완전히 거기에 돈 떠다 바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자기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 말은 운을 떠나서, 어? 상대방의 실력이 있고 없고 떠나서, 실력이 있고 잘 찍고 뭐 학식이 높고 공부를 많이 했고 그걸 떠나서, 내가 마음가짐이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수준이 좀 낮으면 모든 게 다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낮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숭고하고 높은 그런, 숭고한 건 아니고 그 높은 레벨의 그걸 감명을 기대할 수 있나? 감명을 아무리 잘 풀어줘 준들, 내가 생각하는 게 그 밑에 머물러 있는데, 응? 뭐가 들리겠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리는데. 예를 들어 또 하나 설명해 봅시다. 워렌 버핏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그게 그렇지만은, 그런 것도 있네. 어떤 사람이 댓글에 그러더라고. 이건희가 선물하는 소리하고 앉아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주식에서 선물이라고 아시죠? 워렌 버핏이나 이런 대부가 하루하루 일이 하면서 저 선물 하겠어요? 응? 언젠간 청산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정제격이에요. 정제격에다가 사주에서 정제가 3개나 있어요. 그럼 어때요? 굉장히 재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죠. 거기다 또 편제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나도 한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이 안 좋은 때가 와요. 그러면은 이때 이 전까지만 투자하고 이때부터는 딱 접어야지. 그런 생각을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음. 그렇게 물론 선물도 또 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간다고, 스펙터클하게 막 피해간다고 해도 한두 번은 그렇게 될 수 있지. 응? 근데 그게 꽂히면 언젠가는 한번 탈이 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주식판에서 100번을 벌어봐야 한 번 실수해서 틀리면 아작나거든. 나가리 되거든. 그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론 그럼 뭐겠어요, 결국은. 위험하게 하지 말고, 선물 투자하지 말고, 장기 투자로. 왜냐면 긴 안목에서 본다면 이거는 좀 오늘 하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내일의 운에 작은 운에 연연하지 않고 길게 대운을 바라본다면, 대운이 좋아지면 좋은 거니까 다른 일희일비 할 필요 있느냐 이거죠. 근데 워렌 버핏이 선물하겠어요? 워렌 버핏 같이 운 좋고 실력 좋고 운도도 다 따라줘야겠지. 물론 음모론 얘기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워렌 버핏도 선물하면 청산 안 될까? 청산되지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모든 거는 작게 보면 한없이 작은 것이고, 넓게 보면 한없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문제거든.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어 상대방한테 기대하고 왔는데 실망했느니 어쨌느니, 뭐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 지난 날들 되돌아보면은 제가 그 입장에서는 제가 인정을 못 받아서 그게 뭐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니야. 내가 인정받아서 뭐예요 그거. 응? 그 누구나 사람은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사는 사람들인데,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내가 그런 인간 하나하나한테 인정받아서 뭐 하냐고. 제가 여기 뭐 유튜브 하고 뭐 블로그 글 쓰는 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글 쓰는 것 같아요? 방송하고? 나는 그렇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인정받아서 뭐 하냐고. 그런 착각 속에서 살면 본인이 스스로를 가두는 거라. 그래서 누가 수옥살? 제살 수옥살 감옥 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자체가 수옥살이요. 그게 수옥살이라고. 감옥 가는 게 아니고. 아유, 정말 답답해서 참, 왜 이렇게 그거를 모르나. 왜 이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인생에 딱딱 맞고 스펙터클하게 살 거면 제가 이건희가 이건희, 제가 이재용이 돼 있겠죠. 물론 이제 예를 들어 태공망처럼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어, 시점이. 저도 이제 그걸 알아요, 때를 기다리는 것도. 근데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산속에서 돛 닦다 왔는데, 지금 내려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3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 내가 3년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된다. 그거는 내가 좋든 싫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나는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막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 블로그에도 그런 글을 썼었는데, 근데 어떤 계기로 올지는 나도 모르는 거라. 어떤 계기로. 근데 나는 좀 좋은 계기로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사 오게 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래요. 이 조상줄이 연결해 주는 것도 있고, 그거는 조상줄이 집안마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까지 다 아냐고.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그래, 답은 뭐냐 물어본다면, 이거 사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니? 모든 것을 알 수 있니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사주로 그냥, 이게 애매하다.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말을 일단은 그렇게 할게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신, 당신이래. 그대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라요? 그대가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물질. 내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직장은 좀 떠나고. 그런 어떤 물질적인 거, 그런 어떤 사리사욕, 그런 관점으로 보면 답 없어요. 그러면 안 보는 게 나아, 사주 차라리. 말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것 때문에 오지. 솔직히 힘드니까 저 언제쯤 돈 벌려요, 언제 직장 취직해요, 아니면 또 내년에는 저 돈 좀 벌려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오죠. 그거 얘기 다 그것 때문에 오니까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해. 근데 이제 내 마음가짐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참고하는 수준에서 내가 그쳐야 하는데, 그거에 꽂혀서 그게 집착하면은, 그럼 왜 살까? 그냥 차라리 사주로 들어가 사주 속으로 들어가고, 그냥 사주 글자로 살지. 사주는 정말 위대한 학문이고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내가 혼자 스스로 아주 너무 그거 협소하게 바라보니까 그것만 보이니까 그 생각만 하는 거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 무진월 이번 달에 투자해서 돈 좀 벌리겠네라고 저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기는커녕 게임에 빠져버렸다. 그런 거 얘기도 했고. 근데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왔을 때는,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는 아주 훌륭한 학문이에요. 기술적으로도 내가 이제 뭐 좋은 말들을 해주고,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올바른 자세, 올바른 자세를 말해주는데, 그런 걸 되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어떤 말들도, 내가 하는 어떤 말들도 본인이 그거를 가치 있게 생각을 한다면,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뭐 몇 년도에 뭐가 있고 이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려나? 근데 내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오로지 운만 직진, 뭐 이런 마인드로 오면은 이거는 좀 답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하냐 이거를. 정말 제 하고 싶은 말을 이해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꽂혀오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꽂혀오면 너 지금 너 이게 너무 꽂혀있다, 이 꽂혀있는 게 문제다, 그렇게 집착하고 꽂혀있으면은 자꾸 이제 뭐 무당 찾아가거나 자꾸 그럴 텐데, 그러면 너 삶이 있니 지금? 너가 지금 그렇게 흔들리고 심리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그러면 운이 아무리 좋다 한들 변동이 많아져가지고, 변동수가 많아져서 그 운을 제대로 써먹겠니? 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답답해서 왔어 들었으면, 아 그렇구나,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좋아질 거야 라고 했으면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아니면 뭐 힘든 운이 왔으면, 내가 이 정도 이러니까 언제 지나가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하면은, 아 이거 좀 더 버텨야지, 거기서 힘을 얻어가거나, 아니면은 좋은 운이 오니까 뭐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긍정적으로.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약이 되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딱딱 찍어줄 수가 있어, 내가. 왜냐하면 마인드가 지금 제대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딱딱 찍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아까 전에 계속 나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양자역학, 관측할 때와 관측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고. 근데 완전히 꽂혀 있어가지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겠고, 너는 날짜만 찍어, 이렇게 이런 마인드로 온다면은, 내가 찍으면 그 사람이 이미 관측하고 있다니까, 거기 집착하고. 그러면은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그런 거 한번 보세요. 그런 거 유튜브. 그게 뭐가 그 핵심인지. 내가 집착하고 막 그러면은 올라다가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뭐 내가 주식으로 누구 대박 나야지 하는데, 그게 주식으로 대박 나야지 하는 건 실력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거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 뭐 트레이더 하는 사람한테는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워렌 버핏이 뭐 트레이딩 잘해서 뭐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 해안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거느릴 수 있는 수용력이 되느냐가 문제거든, 내가. 근데 내 마음이 어떤 뭐에 집착하고 쉽게 이렇게 변동수가 있고, 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자꾸 중구난방으로 휘저으면요, 돈이 못 붙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돈복이 없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복으로 가는 거라고. 복의 논리로. 이 사람이 어, 뭐 너무 그거야. 너무 사람이, 지금 돈은 분명히 많은데 너무 사람이 좀, 되게 돈이 없어질 짓을 해. 복 떠는 짓을. 뭐 너무 이제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그런 사람은 돈이 붙어 있겠어요? 아니야. 돈도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생명체거든요. 나간다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주를 보고 그 사람 지금 심리 상태를 본다, 제가 그랬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위치, 그 실질적인 그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을 보기 위해서 지난 날들을 연도별로 정리하라는 것도 있는데, 딱 대화해보고 그 사람의 글 쓴 거, 현재 심리 상태, 그거 본다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맞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해줄 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막 입 밖에 내버리면 그 사람은 그것만 꽂히는데, 그거 꽂히면은 그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
그게 양자역학이고, 그게 지금 사주, 아니, 우리 인생의 그, 뭐라 해야 돼, 그 인생의 운을 좌우하는 그런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선언 많이 쌓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하라는 것도 이런 원리야.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싸웠다고 쳐요. 키보드 워리어끼리 싸웠다고 쳐. 요새는 말했죠. 얼마나 상대방이 열받게 하는지 연구만 하는 것 같다고. 응?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랑 싸웠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 그럼 내가 기분이 나쁘겠죠. 해코지하면 나도 반격을 하겠지. 그럼 이게 뭐야? 반발 심리잖아. 그죠? 분명히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나도 가는 거라, 나도 한 발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 융통성의 원리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서로 막 개싸우듯이 싸워서 이겼다고 쳐. 그러면 그 사람은 분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속으로 나를 생각하면서 저놈 죽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 그게 염력이라. 그게 염력. 강력하게 염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피그말리온. 그게 염력이에요. 염력. 그게 업보고 그 염력이 모여서 내 운을 좌지우지하는 거고, 이번 생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은 그게 웬만하면 잘 다음 생에 생년월일로 박아버린다고. 그거를 모여서 하나하나 쌓여서. 근데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것과 바로 나타나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건 느껴요. 조금씩. 이거 딱 어떤 일이 딱 벌어졌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뭐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이번에 안 오고 다음 생에 오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응? 너무 또 논리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또 너무 길게 했네 또. 이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요약하면 뭐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냥 일반적인 심리 상태를 가지고 오면 내가 뭐든 다 해줄 수 있어. 어떤 거는 다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애매한 사주도 있고 딱딱 찍기가 애매한 그 운도 있겠죠. 근데 그냥 정상적인 일반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오면 내가 뭘 못 해주겠나.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환상 갖고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연도만 내놔 너는. 몇 월 며칠 그거만 내놔. 이러면 해줄 말이 하나도 없어. 그게 그 사람 되겠어요 그게? 안 돼. 그 얘기했고, 그거는 끌어당겨 법칙 한번 보시고 양자역학 한번 보시고 여기서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내가 나랑 대화할 시간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너무 많은 대화를 하니까 당연히 소름 끼치게 해줘. 실제로 옛날에는 소름 끼치게 해줬어. 상담 오는 분들을. 왜냐면은 그래야 내 말을 좀 들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은 좀 안 해요 그거를. 왜냐면 그럴 시간이 어딨어 상담하는데. 1시간 예를 들어서 15만 원짜리가 1시간짜리고 10만 원짜리가 30분이면 그거 할 때가 아니거든. 그걸 할 때가. 물론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얘기는 해주지. 당신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언제부터 이랬다. 그걸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건 당연히 맞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만은. 워렌 버핏 얘기했죠. 워렌 버핏이 이제 그 사람도 하루에 1회 1비 하는 마인드로 선물로 풀숏 풀롱 치고 이 지랄 하면은 당연히 워렌 버핏도 청산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예시를 들었으니까 그런 예시로 좀 이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생각만 갖고 있으면 돼. 내가 자꾸 이렇게 너무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내 자신에게 그걸 의지를 해야지 외부로 그걸 돌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남 탓하고 세상 원망하고 이런 마인드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사주 탓하고 사주에다가 의미 부여하고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그죠? 근데 내가 하기 나름의 결과값이 또 있는 것도 있는데 자꾸 사주만 꽂혀가지고 그러면은 답도 없어요. 그럼 왜 사나? 차라리 그냥 집에서 누워서 숨만 쉬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진월 이번에 얘기했지만은 난 돈 얘기했는데 만약에 밖에서 막 활발한 교류를 했으면 무진 같은 여성을 만났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그런 운이 오면 뭐 이제 뭐 투자하는 게 있으면 그게 잘 돼야 하니까 일부러 여자를 안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나도 그거를 꽂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가죠. 물론 흘러갈 때도 있지만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어요. 너무 한 곳에 꽂히지 마라.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자꾸 그거에 막 결국은 내 욕심이거든. 욕심하니까 집착하는 거라고.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죽으면 가져갈 것도 아닌데. 오늘 뭐 그렇게 풍족한 생활이 부러운가? 죽으면 어차피 풍족한 생활도 끝나는 거고. 어? 오늘 조금 내가 생각한 만큼, 그러니까 풍족하다는 게 내가 생각한 만큼이잖아. 내가 생각한 만큼 풍족하지 않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불행할 일인가?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라는 마인드가 나를 더 나를 더 황폐하게 만들지 않나? 어쨌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좀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사고를 하길 쓰면 좋겠어요. 좀 이제 좀 성숙해져야지. 사주가 뭐 뭐 딱딱 뭐 쪽지게처럼 그런 거 맞추라고 있는 학문이 아닌데 이거 학문을 어떻게 써요?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이거 저기 지금 뭐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영상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은 나는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용을 해야 하는가 그걸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거예요. 이게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결국은 돋닦는 거라고 이것도. 그래서 결국은 뭐 석가모니나 음? 그런 뭐 금강경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사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거라고. 오렌 버핏이 뭐 맨날 선물 치지 않듯이 응? 내 삶의 가치, 응? 그죠? 삶의 가치에 중점을 둬야 하는 거라. 응? 언제 뭐가 있고 먼저 뭐가 있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뭐 맨날 좋은 일 해라 뭐 성을 쌓아라 막 입에 발려 계속 같은 말만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많은 그 어? 공부를 하고 얻어낸 진리면은 내가 뭐 많은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진리가 나온다고요. 그거를 이제 만약에 궁금하면은 종교를 파도 되는 거고 석가모니 말을 뭐 불경을 봐도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깨달으면 좀 성숙을 하겠지.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걸로 충분히 대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주는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무서운 학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알 수 있으니까 대부분. 근데 집착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만 한번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사고를 하십시오.